지난 130여 년간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선도해온 국가중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적 감염병 재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인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간호,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인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문. 3,000명의 간호사가 특화된 임상간호 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에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인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간호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3,000명의 간호사들이 특화된 임상간호 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문.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몸담을 곳,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가장 먼저 가볼 곳은요, 환자분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병동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병동으로 가보실까요? 네, 일단은 서울대학교 병원 병동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본원, 안병원, 어린이병원 총 53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700명의 병상을 병동 간호사가 담당하며 환자의 안녕과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병동에는 급성기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와 타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상이 있네요. 그러면은 근무하고 계시는 115 병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죠. 네. 그러면 115 병동은 어떤 병동인가요? 115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주로 소화기내과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네. 총 32개의 병상으로 6개의 간호팀이 운영되고 있어 간호사 1명당 5명에서 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15 병동에 들어와서 딱 둘러보니까 눈에 띄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담당 환자 병실 앞에서 간호사가 환자 곁에서 쉽게 간호할 수 있도록 서브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동선은 줄이고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병원 간호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SBS라는 시스템인데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SBS라는 시스템인데요. 2020년부터 도입되어서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으로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입원 생활 일정 안내, 검사 결과,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재증명 증명 서비스 신청,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의료진 또한 스테이션에서 환자의 정보, 요청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자 입장에서도 한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간호사의 업무 감소와 환자에게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 증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간호사들이 투약을 준비하고 환자들에게 처치를 시행하고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과 물품을 보관하는 처치실입니다. 네. 안전하고 청결하게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투약 조제 공간은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곳인 간호사 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간호사 스테이션은 병동 전체 환자의 입퇴원, 검사, 시술, 수술, 처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하며 업무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병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바로 중환자실인데요. 이 중환자실 하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이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치열한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과연 제 생각이 맞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환자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책임간호사 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호사님 제가 중환자실은 처음 방문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은 중환자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중환자실은 병원에서도 가장 긴박감 넘치고 역동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술 후 집중 관찰을 위한 환자부터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입니다. 2021년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내과계, 외과계, 신경외과계, 심폐기계, 심혈관 내과계, 응급중환자실, 그리고 어린이병원의 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그리고 코비드19 확진 환자를 위한 위기대응 중환자실까지 총 9개의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아마 실습하면서도 중환자실은 보기 어려운 곳이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서울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님 이 병원에 9개의 중환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온 곳이 내과계 중환자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총 12개의 병상이 있고요. 수간호사님 포함 3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는 최대 2명으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환자의 활력 징후와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병실마다 있고 중앙에는 별도의 센트럴 모니터가 있어서 병동 어디에서나 환자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중앙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자의 상태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간호사님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짝 둘러보니까 병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다 1인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병실이 1인실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이것은 감염 관리에 매우 용이합니다. 모든 병실에는 투약 카트와 컴퓨터가 있어서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하며 투약, 조제, 간호 기록 등 대부분의 업무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님 여기는 아무래도 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료 장비와 수십 개의 선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다시피 천장에서 내려오는 저 펜던트 시스템에 고정을 하고 선을 정리하게 되면 약이나 의료 장비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게 되고 불필요한 선이 정리되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장비일 텐데요. 일단 우선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고 이거는 환자의 몸속에서 혈액을 직접 빼내어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인공폐 역할을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의 기능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CRRT라고 부르는 기계인데 역시 환자의 몸속에서 혈액을 빼내어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기계로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석 기계와는 다르게 24시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장비는 UV 램프라는 장비입니다. 다전이 성균 환자들이 퇴실하고 나면 1차적으로 소독 후 바로 이 기계를 사용하여 한 번 더 살균하여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생사가 넘나드는 중환자실을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1인실부터 시작해서 이 환자를 위한 의료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환자를 위해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영주 간호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중환자를 간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MICU에 발령받게 되면 10주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독립 후에도 약 6개월간은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매 근무조마다 경력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도와주고 환자를 함께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김준영입니다. 네, 간호사님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은 1978년 16개의 수술실 운영으로 시작하여 현재 31개의 수술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및 보조원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사실 수술실에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요. 네. 제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아, 네. 2020년도에 새로 1구역 수술실을 오픈했습니다. 2021년도 현재에는 수술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단계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된 1구역 수술실입니다. 모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수술장 환경을 구축하였고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으로 장비 제어와 환경 제어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환자 정보와 HIS를 연동해서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선 및 튜브를 모두 매립한 펜던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원 안전, 감염 관리,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수술이 진행된 환자는 병실에서 수술장 입구로 이동합니다. 수술장 입구에 도착하면 환자 확인, 수술명 확인, 수술 부위 확인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방적 항생제를 투약한 후 올바른 수술실로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하기 전에 수술에 필요한 기구나 물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또한 정비합니다. 수술실에 환자가 입실 시 환자 확인을 한 후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마취 유도 시 환자 곁을 지킵니다. 피부 사정을 하며 환자 체위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멸균 영역에서 직접 수술에 참여하는 스크럽 간호사는 집도의의 요구를 예견하여 수술을 보조합니다. 서큘레이팅 간호사와 함께 기구, 물품, 꺼지를 카운팅합니다. 서큘레이팅 간호사는 비멸균 영역에서 멸균 영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합니다. 또한 필요시에 검체를 동결 절편 검사에 접수합니다. 수술이 종료된 이후에는 치에서 깨어나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수술 시 사용된 기구나 물품을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상세하게 수술 과정을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술실 간호사들은 최상의 수술 환경을 조성,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 빠른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개소했고요. 실제 병원과 유사한 학습 환경을 구현해서 학생들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교육 전담 간호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교육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담 간호사는 신입 간호사와 경력 간호사의 이론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실기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각 현장에서는 업무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입사하게 되면 신입 간호사의 예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업무 표준을 익히고 통상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론 교육도 있고, 그리고 플립 러닝, 시뮬레이션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 샤인센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곳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입간호사 및 경력간호사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임상 상황을 재현하여 현실감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 샤인센터는 총 6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 조정실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각 성인병동의 일반 병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린이 병실, 가족 분만실, 간호준비실, 수술실, 중환자실 이렇게 총 6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렇게 6개의 방이 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방 하나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시뮬레이션 교육은 공간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강의록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학습자는 익히게 되고 그리고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도의 하이브리드 시뮬레이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임상 반응을 또 나타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간호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표준화 환자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은 근거기반 간호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투약도 있고요. 그리고 수열, 그리고 기본 간호,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고 그리고 각 간호과별 전문 직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곳 간호대학 샤인센터에서는 각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 간호사의 교육을 돕는 여러 분야의 간호 전문가는 물론이고 전문 직무 교육을 학습하기 위한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신입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훨씬 환경에 적응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한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문 투어 어떠셨나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의 시스템으로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문. 대한민국 국가중앙병원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미정이었습니다.